글로벌 ETF 트렌드 김진아입니다. 3월 들어 은 가격이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은은 금과 함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상승하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은 가격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에서는 국내 최초 은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지금 왜 은에 주목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혁 하나자산운용 ETF 펀드솔루션 본부 차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3월 31일인데 정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3월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작년에 엄청난 상승률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금과 은, 그 가운데에서도 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금과 은 가격 지난해에만 각각 66%, 135% 정말 사상 최고 수준의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안전 자산으로서 부각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은은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금이랑 보통은 한 세트로 같이 언급이 되긴 했었지만 보통은 다들 금 뒤에 약간 서 있는 게 은이라는 그쵸. 이제 귀금속이었는데 이 은이라는 자산이 최근에 이 은만의 특징이 주목을 받으면서 금 못지않게 관심을 받았다. 이게 가격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는 자산이 귀금속 포지션 이외에도 사실 산업용으로도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목도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금 수요는 대부분 뭐 팔찌나 반지 같은 주얼리 용도로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뭐 이제 중앙은행에서 또 이제 금도 보관을 하고 뭐 또 투자 용도로도 뭐 금, 골드 바라든가 이런 거 많이들 구매를 하시니까 투자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 이게 금도 산업용으로 쓰인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은은 반대로 50%가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여기서 또 드시는 생각이 그러면 은이라는 게 대체 어떤 산업에 쓰이길래 갑자기 또 이렇게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을까? 네. 이런 의문이 또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은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AI 혁신을 맞이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뭐 GPU, TPU 같은 AI 처리 장치가 있는데 네. 이 AI 처리 장치의 특징이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음. 그리고 많이 연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리고 저항도 낮아야 되고 이런 부품들인데 이런 고성능 반도체용 패키징, 뭐 연결부라든가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주로 쓰였던 뭐 구리라든가 여타 다른 전통적인 금속보다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굉장히 탁월한 은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속도나 전력 이슈가 중요해진 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은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AI 산업 외에도 또 쓰인 데가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당연히 쓰인 데가 있고 거기에 특히나 태양광 산업, 뭐 전기차, 자율주행 등에서도 이 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높은 전도성 덕분에 태양광 셀의 이 전극 형성에도 필수적인 소재로 은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수치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이 태양광 패널 설치에 약 200톤 가량의 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얼마나 쓰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의 약 2배 수준의 은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최근 떠오르는 이런 주요 소위 말하는 혁신 산업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높은 은이 점차 전통적으로 쓰이던 산업용 금속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AI 인프라와 반도체, 이 밖에도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을 비롯한 주요 혁신 산업에서 추가 활용에 따른 수요로 함께 부각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정부에서도 이 은에 주목하면서 관련 정책이 또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까요? 참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이제 미국은 2025년부터 은이라는 이 광물을 핵심 광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USGS라는 미국의 기관은 2025년부터 은을
이제 새롭게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은을 이제 더 이상 귀금속 투자가 아니고 경제 안보 그리고 산업 공급망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혁신 산업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은은 그냥 이제 뭐 일반적인 귀금속, 금속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취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경쟁국인 중국도 또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또 조금 약간은 다른데 올해부터 연간 은 생산 능력과 신용이 입증된 대규모 기업만 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 정책이 어디에 있었냐면 휘토리오 수출 통제가 네. 약간 비슷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휘토리오 수출 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은 또한 격상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귀금속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경제 안보와 또 산업 공급망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겠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들이 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공급도 높아져야 키를 맞출 텐데 은 공급은 좀 어떻게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통은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네, 문제는 금도 그랬듯이 은도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워요. 네. 우선 이제 은 광산이 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은광산 하면은 되게 옛날에 뭐 이제 역사책이나 나오는 약간 은광산들 이런 거 생각나시고 최근에 뭔가 유명한 은광산 이런 거 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글로벌 은 생산량의 약 70%가 은 광산이 아니고 구리나 아연이나 납, 금 같은 이런 다른 금속을 생산할 때 같이 나오는 이제 광석입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더라도 기존에 생산하던 원래 금속들, 뭐 구리나 아연 가격이 낮으면 광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 때문에 이거를 많이 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래 캐던 구리나 아연 가격이 낮아버리면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그렇겠죠. 손실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광산 생산량을 이렇게 쉽사라 이렇게 늘리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금도 마찬가지지만 은도 굉장히 옛날부터 쓰이던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캘 수 있는 보통 지표면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순수한 은 광석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고순도 은광석이 좀 어렵게 캐진다라는 얘기는 뭐 순도도 낮아지고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고 결국 이 모든 게 비용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광산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채굴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10년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신규 광산 개발이 10년이 걸리면은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은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는 소량의 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재활용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은의 전도성이 또 약간 발목을 잡습니다. 아, 전도성이 높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자기기에 미량을 넓게 펼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회수를 위해서 이걸 녹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수를 위해서 이제 들이는 비용이 은 가격보다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아, 많다 그래요? 보니까 재활용이 미량으로 펼쳐져 있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드는 비용이 실제 이제 가격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난항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어렵고 재활용도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버바를 직접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이런 귀금속 이제 실제로 이 금속을 판매를 하는 금이나 뭐 은이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은행들에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한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은 가격도 변동의 폭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금과 함께 좀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을 때 상승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좀 오히려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런 전쟁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귀금속 자산들로 수요가 몰리면서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부터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금, 은 가격에 조정기가 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중동 전쟁 때도 물가와 유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반면 금은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이제 다 과거의 흐름이 오늘 그리고 현재에도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 흐름에 따라서 방향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란 사태가 일단 일단락되면 그 이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은이나 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은 가격 다시금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전망해 주셨는데 우리 차장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신 건지 최근에는 또 은값이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 속에 은 선물 가격이 일주일 만에 트라이온스당 70달러 수준을 또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ETF 중심으로 단기 대응을 반복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은 ETF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은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 이미 은 선물에 투자하는 ETF 선물 방금, ETF는 네, 있죠. 방금 말씀 주신 은 선물 ETF가 이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항상 그렇지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이 아니고 선물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보거나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는 현물 가격 올랐는데 선물 가격이 뭐 더 오르거나 오히려 좀 반대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선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현물과 다르게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ETF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선물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렇게 교체하면서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DC 일반적인 퇴직연금 계좌 아니면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월 30일, 3월 말에 원큐 은액티브 ETF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은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은 이미 상장이 좀 되어 있었는데 은 현물을 추종하는 상품은 원큐 은 액티브 ETF가 또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주목할 만한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은 현물에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 가장 네. 클 것 같습니다. 즉,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기존 ETF와는 조금 다르게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의 다른 운용사들 뭐 에이스나 타이거의 금 현물 ETF가 이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움직임, 네. 그 유사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상장돼 있는 은 선물 ETF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해지형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랑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ETF들인데 이 원큐 은액티브 ETF는 환해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원달러 환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율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면은 은 가격 변화와 똑같이 이제 추종한다. 결국에 달러에 저희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 이제 환율의 변동에도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차이점이지만 또 다른 이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금현물 ETF와의 차별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거래소에 금현물이 직접 상장이 돼서 내가 금현물 ETF 말고 금현물을 사고 싶어라고 하시면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금현물을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금 현물과 같은 투자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원큐 은액티브 ETF는 은 현물에 투자하는 ETF들을 이제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은 선물형 ETF를 투자했을 때 실제 가격과 또 괴리가 발생했던 부분,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선물을 교체하면서 나오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 이 은 현물형 ETF를 투자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 노출형 이기 때문에 은 가격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투자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은 ETF 투자 전략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물론 이 ETF를 또 하나의 이제 분산 투자 자산으로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은이란 자산 자체가 조금 더 변동성이 금보다는 높은 부분도 있고, 반면에 금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산업용 수요가 있는 귀금속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거액을 이렇게 내 투자 자산의 전체를 투자하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금이랑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용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또 금과는 다르게 실제 산업용 수요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할 때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 액티브 ETF 실제 산업용 수요가 있는 자산으로서 금과는 또 별개로 또 하나의 분산 투자의 자산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